가끔씩 치과에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미 다른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으셔서라든지 기존 치과에 신뢰가 덜 가셔서인지 저희 치과에 오셔서 다시 한번 진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은 치과마다 비슷한 진단을 내놓지만 경우에 따라 애매한 경우에는 다른 진단을 내놓기도 하죠. 바로 치과마다 같은 증상, 다른 진단. 오늘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일톨TV의 행복한 치과의사 닥터 자일리톨 이재일입니다. 충치치료, 잇몸치료, 털악리발치, 임플란트 등등 치과 영역은 매우 다양한 진료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치과대학 6년을 다니면서 모두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로 공부하기에 기초적인 부분이 다른 치과에서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단, 진료적인 측면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진료 스타일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분석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진료는 특별할 게 없어도 수술적인 것이나 심도 깊은 진료는 추구하는 이론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치 A학파, B학파 이런 게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구강감면외과 전문의인 저 같은 경우는 보다 심플하지만 확실한 치료를 좋아하는데 같은 치아 상태라도 의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진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는 담당 의사의 심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별 기준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죠. 당장의 진단은 달라도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전반적인 내용은 같다? 아니 치과마다 어떤 치료를 받으라고 말하는 게 다른데 전반적인 내용은 같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이 과잉 진료하는 게 아닐까? 양심치과인가?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인데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A치과에서는 발치, B치과에서는 잇몸치료하면서 좀 더 두고 보기. 두 번째 예로 A치과에서는 충치 10개, B치과에서는 충치 3개. 대표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구심이 되실 텐데 비교적 명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치 대 잇몸 치료하고 두고 보기. 환자분이 잇몸이 많이 안 좋아서 흔들리는 치아도 있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치과에 오셨습니다. A치과에서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가망 없는 치아도 많고 오래 못 쓰실 치아도 많다고 다수 치아의 발치를 설명. B치과에서는 잇몸 질환이 있어서 문제 있는 치아가 있지만 확실히 뺄 거 몇 개만 빼서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하고 애매한 치아들은 잇몸 치료에서 좀 더 지켜보자고 설명. 예를 들어 A치과에서는 10개를 발치하기로 했고 B치과에서는 4개를 발치하고 6개를 살려보기로 했다고 합시다. 발치 후에는 다른 후속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A치과의 치료 비용이 좀 더 높아지겠죠. 마치 A치과는 과잉 진료를 하고 B치과는 양심치과인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치과 모두 충분히 가능한 진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A치과에서 발치해야 한다고 했던 치아를 B치과에서도 안 좋은 치아라고는 인식했다는 게 포인트죠. 단지 발치해야 할 치아를 잇몸치료 먼저 해보겠다 했을 뿐입니다. 발치를 더 많이 하자고 했던 A치과는 이미 겉으로 봤을 때나 엑스레이를 통해 봤을 때 잇몸 염증이 심한 편이라 방치했다가는 추후 임플란트 치료하기 어려워지고 주변의 건강한 치아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다수 치아의 발치로 진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단점은 환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치아까지 발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장점은 발치를 통해 잇몸 염증의 파급을 막고 더 이상의 잇몸뼈 흡수를 막으면서 임플란트 등의 수복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치과의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발치하기는 아깝다는 판단이 들어 잇몸 치료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상태 체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당장 발치해야 하는 치아가 적다는 것이지만 단점으로 관리가 안 되면 염증이 파급되어 잇몸뼈 흡수가 지속되고 장기간 지나 정상 치아까지 염증에 이완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잇몸뼈 흡수가 심해지면 임플란트를 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죠. 두 번째, 충치치료 개수의 차이. 다음으로는 충치치료 여부, 더 나아가 신경치료 여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충치치료를 진행할 때 예를 들어 A치과에서는 치료해야 할 충치 5개, B치과에서는 치료해야 할 충치 2개 이렇게 충치 개수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충치가 있는 반면에 충치에 대한 의사의 판단과 환자에 따라 치료 여부가 달라지는 충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기 충치 같은 경우 환자분이 기존의 충치 자체가 많으신 분이 아니고 구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충치가 진행을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치료 안 해도 되는 충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자분이 다른 치과 치료도 많이 받으셨고 구강위생 관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러한 충치는 계속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미리 치료하면 좋을 치료가 필요한 충치로 분류하는 것이죠. 닥터 자일리톨의 생각. 개인적으로 자연치아 살리기 참 좋은 말이고 저도 문제가 생기고 나서 초기에 오신 환자분들은 가능한 치아를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임플란트는 많이 심어드리지만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직접 받아보지 않아 모르는데 임플란트 하신 분들께 여쭤보면 예전 튼튼한 자기 치아가 있을 때만은 못하다 하시니 살릴 수 있는 건 살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환자분이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체크가 가능한지, 스스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지, 흡연 등 구강에 안 좋은 위험인자는 없는지, 결국 환자 스타일에 따라서 치아를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진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쓸 때까지 씁시다, 이런 말이 때로는 의사로서 무책임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간혹 치아 상태가 안 좋아져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짧게는 몇 달 전, 길게는 1, 2년 전에 빼기 아깝다고 다른 치과에서 일단 쓸 때까지 써보자고 진단받으셨었거나 충치치료는 두고 봐도 될 정도라고 지켜보자 들었는데 갑자기 망가졌다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때 봤을 때는 당연히 발치하거나 충치치료가 당장 필요한 경우였죠. 그리고 다수 치아를 발치, 임플란트 하는 경우 처음 진단을 할 때 빼야 할 치아와 살릴 치아를 정하는데 모든 치료가 마무리될 때쯤 원래 살려보자 했던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망가질 건데 진작 빼고 다른 거 치료할 때 같이 치료했으면 또 고생 안 해도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며 의사를 원망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쓸 수 있겠다는 것은 일단 치료해보고 애매한 치아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 드린 뒤 살려볼 수는 있지만 1, 2년 내에 무조건 탈이 날 치아로 보이는 경우 지금 발치하시고 문제 있는 것들과 함께 치료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살리는 것도 좋지만 무작정 살리려다가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치과에 처음 오셨을 때 잘 진단받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한 덜 고생하시는 방향으로 최선의 진단을 내려서 치과 치료에 대한 걱정과 의구심을 줄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치과마다 같은 증상, 다른 진단에 대해 제 생각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치과 진단도 컴퓨터가 딱딱 이거는 무슨 치료, 저거는 무슨 치료 이렇게 정해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 치료다 할 정도를 제외하면 의사로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애매한 치료일수록 의사와 환자 간에 좀 더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생 덜하고 빠르고 정확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자연치아는 살리되 뺄 건 빼고 확실히 치료하자.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옆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